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1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반등에 성공하고 끝났습니다. 다우가 0.5% 상승했고요. 나스닥 0.7%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트럼프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관세에 대한 부분, 본인도 예측이 불가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지난주에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에 대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나 이런 걸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관세를 더 높이겠다는 그 의지가 시장을 약간 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롬 파월이 낙관론을 피력했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 시카고 경영대학원 주최한 통화정책 포럼 연설에 파월 의장이 참여를 했고요. 거기서 불확실성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은 견고하고 인플레이션은 장기 목표치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시장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민심을 빠지는 이유가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에서 관세를 더 올려갈 수 있다 뭐 이런 파연이 좀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트럼프는 일단 관세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는 그 관세를 계속해서 상호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라는 그런 모습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제롬 파월은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관망세를 좀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간 높아진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월 미국 비노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전월 대비 15만 1000명이 증가했는데요. 시장 예상치 16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어든 상황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낮아지지 않았다. 충격 수준은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브로드컴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와서 무려 8.6%나 끌으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흐름이 좀 보였습니다. 지금 미국이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조정받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매수 타이밍이 들어올 만한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말하는 상황에서 미니 선물이 더 많이 빠지네요. 장 초반이라 장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장은 시작되는데 이게 좀 영향을 미쳐서 국내 장이 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렇게 숫자가 내려가니까 시황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지네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자꾸 확인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13일 날 수요일쯤 되나요? 수요일 목요일 날 그때쯤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롬 파월이 말한 통화정책 어떤 정책 포럼에서 연설했던 불확실성 수준이 높아졌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상황이 되겠죠. 특히 장기 인플레이션이 더 가까워졌다, 목표치에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일이 아마 시장의 분수령이 좀 되지 않겠나. 특히 이번 주는 만기죠. 만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또 위클리 만기고 또 목요일 날은 쿼드러블이고요. 그래서 만기가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 시장을 이게 만기를 만들어서 시장을 못 가게 만들어라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이 정책적으로 이걸 좀 줄여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우는 0.5%, 나스닥은 0.7% 오른 차트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먼저 볼게요. 나스닥을 보시면 요 추세대에 걸려 있죠. 제가 하락 기격이 별로 없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그 안에 있죠. 일단 장중에 마이너스 1.6%까지 밀렸다가요 0.9%까지 올랐다가 멈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그 회원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뭐 잠깐 오픈해드린다면, 미국 시장은 지난번 요 시점이죠. 작년 7월 17일과 여기 보시면 8월 29일 연장선을 그으면요
그 저점입니다. 그래서 요 돌파한 상태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 있고요. 특히 일봉상으로 보시면 하방정 직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 하락이 여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빠져도 이게 개파라고 떨어지지 않는 한은 이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오늘 또 우리나라 윗끌림 만기를 이용해서 오전에 막 저렇게 흔들어 놓고 본장 가가지고 또 위로 가버리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일정한 박스권 안에 지금 만드는 과정. 제가 이제 이 박스권을 다우는 지금 박스권 첫 번째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과정인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브로드컴이 좀 많이 갔어요. 브로드컴이 실적 호조로는데 일단 여기서 바닥 확인하고 200이선의 지지력 테스트하고 올라왔는데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요거. 근데 지금 요 부분이 아까 그 다우에서도 나타났지만 그 테슬라도 아마 그 위치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도 한번 보면 엔비디아도 지금 여기 제가 선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그 보면 여기서 출발하던 그 어딘가에 지금 바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이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는 차트가 주요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주요 종목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자리가 반등의 실마리를 줄 수도 있다. 뭐 그런 해석을 좀 일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만약 반등한다면 저가 매수를 하는 위치가 아닐까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원달러를 좀 잠깐 보면 원달러도 지금 여기서 이평선이 약간 역배열로 쪽으로 흘러갔다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원달러가 여기에서 1447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미니 선물이 진짜로 이게 맞다면 원달러도 지금 많이 흔들려야 되거든요, 위로. 근데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달러는 약간 여기에서는 그냥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흐름이다. 이거 어쩌면 본장 전에 한번 흔드는 뭐 그런 상황. 왜냐하면 저가 매수라면 한번 공포를 주고서 본장 가서 바뀌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달 사이에 자영업자가 20만 명이 짐을 쌌다고 한다. 폐업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내수가 다 죽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이제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을 빨리 해서 가게에 쓸 돈을 줘서 그 돈을 써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에서는 추경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개 다 하면 좋죠. 내수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통계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국내 자영업자 수준이 55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과거에 힘들었던 시국을 보면 됩니다. IMF 때, 그러니까 1997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 때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서 금모으기 할 때였습니다. 그때 자영업자가요 590만 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지금 40만 명 죽었고요. 지난번에 2008년도 벌써 12년도 더 지난 17년 정도 지났네요. 그렇죠? 17년? 그 정도. 2008년도 팬데믹 때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50만 명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10% 주는 거예요. 10%. 그 어려운 시국. 우리나라 제가 나이가 벌써 제법 됐는데 제 나이 때까지 살았을 때 가장 힘들었던 시점이 IMF 때도 저는 겪고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팬데믹도 완전히 다 같이 겪었고요. 그때도 힘들었는데 그거보다 10%가 줄었다면 내수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한국은행이 원달러 뭐 이거 얘기할 명분도 없는 거예요. 일단 살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너무 늦춰서 자꾸 뭐 부동산 가격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올라서 그러거든요. 이건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네, 잘못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석학이니까. 저는 뭐 일반 경제인에 불과하니까. 그들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제 피부로 오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실제 돈을 가지고 나가 쓸 게 없을 정도로 인플레이션 높아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낮다면서요. 2%라면서요. 시장 가면 인플레이션 달라요. 그 금리랑 인플레이션 더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을 쓸 돈이 없는 거래요. 쓸 돈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빨리 다시 금통이 온다면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오직하면 홈플러스가 망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그게 소비가 안 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소비가 잘 돼, 장사가 잘 되면 홈플러스 같은 게 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뉴스 홈플러스 막 도배치고 있죠. 그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그 상황까지 왔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지금 지난주에 이렇게 양봉이 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5일선 위로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외 지수로 때문에 하락 출발해서 5일선을 이탈하고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5일선이 우상향으로 자동으로 틀어요. 자동으로 틉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 흐름을 봐야 되겠죠. 위클리 만기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주에 개파락을 좀 메우러 가야 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시장에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마티형으로서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살아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눌렸는데요. 이번 달에는 HBM 납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